정부 입장에서 이 반도호텔을 신격호 회장에게 매각하자. 그리고 이 근처에 땅을 더 살 수 있는 5만 가지 편의를 다 제공해주고 호텔을 하나 만들게 하자.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이 통으로 재산 다 들고 와서 여기서 하길 원했던 거거든. 그런데 이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생기네. 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일본에서 성공한 이 사람을 반드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 얘기 이어서 좀 해주시죠. 아 맞아. 그 얘기 하다가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할게. 자객을 보내. 유창순이라는 사람이야. 이 유창순이 누구냐면 그 당시 그 한국은행 도쿄 지점장인 사람이야. 근데 이 유창순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진작 알아본 사람이 또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당시 위정자들이야. 그런데 이 당시에 원했던 건 신격호 모셔와야 된다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 유창순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신격호를 모셔온 공훈을 인정받아 한국은행 도쿄 지점장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가 됐고, 그게 끝이 아니야. 기재부 장관이 됐고, 그 당시에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된 거고, 아직 끝이 아니야. 이 유창순이 결국 뭘 했느냐, 롯데 회장을 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했느냐, 국무총리가 됐어. 일단 한일 협정 맺고 한일 수교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일본 관광객도 올 것이고 또 일본에서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일본에서 한국에 투자해줄 가장 최적임자,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연고가 있는 사람, 시기미스 다케오, 이 신격호 회장을 데리고 오기로 이제 유창순이 가서 모시고 왔는데, 한일 그 수교 맺고 나서 롯데가 한국에 제일 먼저 설립한 회사가 지금의 롯데 알미늄. 이 롯데 알루미늄이 우리나라에 처음 롯데가 설립한 회사야. 당시 한국에서는 롯데를 모시기 위해서, 롯데 그룹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어. 롯데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창순한테 들어보니까 이분도 한국 고국에서 비즈니스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더라. 그런데 아니 내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냐, 이거 나에겐 굉장한 리스크인데,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난 일본에서 장사를 안 하는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한국에 가야 될 이유를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한국에서 나에게 뭐라는 게 뭐냐 했더니, 장기영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격호 회장에게 간곡히 부탁한 게 있어. 한국에 와서 군수산업을 맡아주십시오. 신격호가 그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일본에 내가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외국에서 군수산업을 한다는 게 일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며, 내가 뭐 어떡하라는 거냐. 난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비즈니스는 하지 않겠다 해서 거절했어. 그리고 본인이 희망한 산업이 있었어. 철강업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 한국에서 나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는 철강업을 해보겠다 한 거야. 일본에서는 그 워낙 기득권들이 있으니까 못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그거 해보고 싶다 한 거였던 거야. 그런데 그거는 한국 정부하고 얘기가 좀 잘 안 된 게 있고, 그런데 그때 한국 정부에서 그러면 신격호 회장에게 그 다음 부탁할 것으로 딱 점쳐놓고 있었던 게 관광업이었거든.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 당시 제일 관광을 자주 오고 빈번히 올 수 있는 나라 어디? 일본. 가깝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일본 현지에서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관광 오도록 어떻게 보면 홍보, 마케팅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신격호 회장.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부터 홍보 마케팅에 이미 귀재로 알려져 있었거든. 그러니 우리 한국의 관광산업을 좀 육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관광산업 한국에 육성했을 때 나도 뭔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돈을 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롯데호텔 건립을 국가가 계속 얘기하지만 특례를 통해서 지을 수 있게 해줘. 이 롯데호텔을 그러면 신격호 회장이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 롯데호텔의 전신이 내가 지지난번 동영상에서 뭐라고 했어? 반도호텔? 그렇지, 반도호텔이야. 이 반도호텔이 국가 거였기 때문에 그걸 롯데에다가 다시 매각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럼 이 반도호텔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돼. 이 반도호텔은 어떻게 된 거냐?
함경도 흥남에 질소 비료 회사를 만든 사람이 노구치라는 어떤 일본의 CEO인데, 근데 이 노구치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또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도 또 일 중독이거든. 북부 지방에 수력 발전 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전력이 있어서 대부분 공장이 거기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공장 가동하고 현지 답사하다가 우리 한양에 서울에 왔을 때 그 조선호텔에 묵으러 갔는데, 이 사람은 일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복장이 남루해. 그냥 작업 점퍼 입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작업 바지 같은 거 막 먼지 뒤한 그런 거 입고, 뭐 정주영 회장처럼 다 쓰러져 가는 뭐 구두 밑창 갈아가지고 그런 거 이제 입고 딱 가는데, 잠시만요, 누구시죠?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온 데가 아닙니다. 나가세요. 내보낸 거야. 그런데 노구치 회장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는 거지. 마치 우리 그 이건희 회장이 포르쉐 사러 가서 10대 계약했더니 예약금 걸고 가셔야 되는. 그 포르쉐 직원이 저 죄송하지만 계약금은 주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멋지게 그냥 계약금으로 그냥 지갑에서 수표 3억짜리인가 뭐 5억인가 뭐 수표 주고 갔대잖아. 나머지 다 얼굴 하얘졌다면서. 저 친구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뭐 해보자는 거야. 뭐. 해보자는 거야. 그래,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 근데 노구치 회장은 진짜 그렇게 느꼈어. 아, 얘가 나한테 해보자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조선호텔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조선호텔 바로 뒤에 있는 땅을 다 사. 그리고 조선호텔을 내가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호텔을 하나 지어.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8층짜리 호텔이 생겼는데, 무려 8층이요? 무려 8층. 그게 바로 반도텔이야. 그래서 노구치 회장은 자기 전용 객실에서 조선호텔을 내려다보면서 그 커피 마시는, 이게 취미 중에 하나였어. 어떻게 보면 또 호캉스의 원조가 되야 되는데, 호캉스 원조. 자, 그래서 노구치 시다가 후 그 회장이 바로 반도체를 짓게 된 배경은 요건데, 근데 일본에서 이제 패망하고 딱 갔으니 이 반도체를 누구게 된다? 처음에는 일단 미 군정이 점유를 했지. 본인들 미군 장교들이 어디 묵을 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미군정 시절에는 미군이 쓰다가 다시 이걸 우리 한국 정부에 넘긴 거야. 근데 한국 정부도 이제 외국 뭐 외교관이 온다든가 뭐 귀빈이 오면 누구 묵을 데가 없으니 이 그 반도체를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그런데 이게 1930년대쯤 지어진 건물이니 1960년대 됐을 땐 이게 어떻게 됐겠지? 노후화됐겠죠. 노후화됐지. 당시 을지로의 이 8층 건물도 굉장히 높다란 건물이고, 석조 건물, 목재 건물이 아니야. 그 돌로 된 건물로 정말 삐까뻔쩍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뭐 진짜 사회 그 지도층들이 항상 묻는, 이용하는 호텔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60년대쯤 되니까 약간 노후화돼서 경영에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이 반도체를 신격호 회장에게 매각하자. 그리고 이 근처의 땅을 더 살 수 있는 5만 가지 편의를 다 제공해주고, 아시아에서도 그럴듯한 수준의 호텔을 짓게 해서 한국에 일본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하게 묵을 수 있는, 그것도 공신력이 있는 호텔 이름을 가진 호텔을 하나 만들게 하자.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이 통으로 재산 다 들고 와서 여기서 하기를 원했던 거거든. 그런데 이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생기네. 바로 롯데권 파동이야. 롯데권 파동이 뭐냐 하면, 중국도 사실 이제 경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식품 위생과 관련된 뭐 5만 가지가 많았잖아. 그 당시 70년대가 그랬던 거야. 그런데 그때 딱 걸린 회사가 롯데제과였어. 난리가 난 거지. 그런데 이 타이밍을 정확히 노렸던 게 대한민국 정부야. 어떻게 했느냐? 롯데 영업정지를 때려야 되거든. 몇 개월이나 뭐 1년일지 2년일지, 이 독재 시제는 그거는 뭐 위정자가 결정하기 나름이거든. 그리고 누군가 또 책임도 져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본에 있는 신격호 회장을 한국에 오라고 지시를 내려. 그때 일본에 주1 대사로 누가 있었냐면 이후락이 있었어. 이후락. 근데 이후락의 고향이 어딘지 알아? 같은 동양 출신이에요, 혹시? 빙고. 신격호랑. 그래서 이후락한테 신격호 데리고 와! 해서 둘이 비행기를 타고 청와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신 회장은 이제 쫄았지. 아, 이제 한국 시장에서 나는 이제 털리고 나와야 되나 보다. 이렇게 걱정하고 왔는데,
신 회장! 아, 이렇게 얼굴 보기가 어려워. 보고 싶어서 그랬어. 오시게. 뭐, 롯데 검은 제가, 아이, 신경 쓰지 마! 뭐, 그런 걸 신경 쓰고 그러나.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거야. 원하는 게 뭔가요? 그랬더니 여기에 그 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텔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일본 관광객들이 롯데라는 이름 믿고 한국에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우리가 모든 혜택을 다 주겠다. 모든 편의를 다 봐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B1 프로젝트야. 그래서 이 B1 프로젝트에 딱 투입시켜가지고 롯데 호텔을 짓는 이 프로젝트를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정부가 얼마나 파격적인 수준으로 신격호 회장을 한국에 모셔와서 롯데호텔을 지어서 관광업으로 외화를 벌어보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일단 외자유치법을 신격호 회장 때문에 바꿨어. 외자유치법은 말 그대로 외국 자본을 유치해 오는 거잖아. 근데 신격호 회장은 엄연히 말해서 한국인이잖아. 그렇죠. 일본인들은 우리 조선족들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근데 외자유치법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신격호 회장 때문에 법을 하나 바꿔서 문구를 더 넣은 게, 한국 국적자이더라도 10년 이상 외국에서 영주하며 활동한 사람도 포함됨, 이렇게 넣은 거야. 맞춤이네요. 그렇지.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여기 와서 온갖 특례와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한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한국에서 그러면 일본인들 눈높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호텔을 지으려면 그게 호텔 외관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호텔 안에 있는 각종 기자재, 이 샹들리제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게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한국의 어느 가구에서 그런 걸 나한테 납품할 수가 있냐. 내가 일본에서 다 선적해서 가져오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 관세 어떻게 할 겁니까? 무관세! 무관세! 그래서 전부 일본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비싼 동네가 그 당시엔 을지로 그쪽 동네잖아, 소공동. 그럼 그쪽 동네에 땅을 사고 땅을 매입하고 취등록하는 모든 일련의 세금들 있지. 모두 일괄 면제. 그러니까 이 신격호는 모셔온 거야, 정부에서.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 반도호텔은 매각해서 넘겼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호텔을 올리기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인근 땅까지 다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반도호텔, 지금 그러니까 롯데 백화점하고 롯데 호텔 있는 부지에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었어. 그것도 신격호 회장을 위해서 이전시켰어. 남산으로. 유경수 여사가 그 당시 어린이 그 회관 같은 거 짓고 있어서 글로 옮겨버린 거야. 그 뒤에 있는 그 이제 조그만 어떤 알콩달콩한 그 소상공인들 건물 있잖아. 이것도 공무원들이 전담 마크맨을 붙여서 전부 사서 신격호 회장한테 다 갖다 준 거야. 이 어마어마한 거의 한 3블럭, 4블럭을 통으로 준 게 정부의 도움 때문이야.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그런데 어느 날 김종필이 찾아온 거야. 신 회장이 찾아와서, 신 회장,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전폭적인 노력해서 모든 땅도 다 이제 정리가 돼가고 정부 기관들도 다 이전 다 끝내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하시죠. 롯데호텔을 45층으로 지어주십시오. 그 당시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호텔이 일본에 있는 게이오 프라자 호텔인데 이게 47층이거든. 거의 그 정도까지는 지어야 된다. 그렇지. 그거보다 더 높이 올릴 수 있다. 이건 쉽게 생각은 안 되는데, 적어도 그거와 유사한 수준까지는 올려달라. 이게 이제 김종필의 부탁이었는데, 그 당시 청와대는 지금 청와대가 아니라 시내쯤에 있었을 때니까 청와대보다 높은 건물이면 도감청이 훨씬 용이해진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청와대를 직접 타격할 수 있지 않냐. 45층은 안 된다 라고 한 거야. 들을만해? 들을만한 게 아니라 지금 남은 얘기가 또 있다고 하시니까. 아직도 멀었어. 지금도 롯데호텔 하면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롯데는 항상 고층을 좀 추구하나요? 그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떤 또 내용이 있는지 오늘 또 다 하지도 못했네. 다음 시간에 또 하자고.